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중학교 영어 수업 설계안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우리 집 강아지 예뻐요 이런 묘사에서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멸종 위기 동물을 위한 마스코트까지 만들면서 생명 존중이라는 그런 가치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하나의 잘 짜인 교육 여정 같은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어떻게 영어 수업 하나가 그냥 언어 능력 키우는 그 질문들 있잖아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 그리고 AI 같은 기술 활용까지 정말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특별한 수업 S라는 모델을 썼어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이더라고요. 뭐 목표, 골, 역할, 롤, 청중, audience, 상황, situation, 뭐 결과물, product, 기준, standards. 이 앞글자 딴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GASPS 모델이 학습 목표를 좀 더 구체적인 실제 상황처럼 만들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여기서 목표는 좋아하는 반려동물 특징 묘사하기, 역할은 반려동물 소개 전문가, 뭐 청중은 반려동물 관심 있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 지금 이거 왜 하고 어떤 역할 맡아서 누구한테 뭘 만들어야 해. 그리고 잘하는 기준은 이거야. 이걸 딱 정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초기 목표가 단순히 글 잘 쓰는 연습, 이걸 넘어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보호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자는 좀 더 큰 그림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하, 처음부터 그냥 영어 공부하자가 아니라 영어로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 이런 방향성이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동물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뭐 감정 같은 것도 좀 추측해서 묘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중학교 영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자료 찾고 글 쓰는 과정에서 매체 활용 잘하고 정보윤리 지켜라 이런 부분도 강조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 기술 활용하고 또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죠. 뭐 코드 번호 일일이 말하는 것보다 이런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기초를 되게 탄탄하게 다지는 시작 같아요. 그런데 이 수업이 진짜 재밌어지는 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간다는 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 탐구 질문들이 나오면서 뭔가 수업의 분위기나 깊이가 확 달라지는 느낌? 첫 번째 질문이 동물의 감정이나 특징을 묘사할 때 어떤 단어나 표현이 제일 효과적이면서도 좀 존중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이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쓴 글이 그냥 동물 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존중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글쓰기 전략을 써야 할까? 이 두 질문이 진짜 뭐랄까 이 수업의 터닝 포인트 같아요. 정말 정확한 비유신데요. 이 질문들이 학생들한테 단순히 뭘 쓸까 이걸 넘어서 어떻게 써야 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걸 왜 써야 하지? 이걸 깊게 생각하게 만들죠. 첫 번째 질문은 뭐랄까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그 대상에 대한 이해나 존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섬세함, 책임감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귀엽다 말고 다른 표현은 없을까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영어 글쓰기라는 활동 자체를 생명 존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랑 직접 연결시키려는 그 설계자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학생들이 자기 글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목적과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게 그 대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직접 깨닫게 하는 과정인 거죠. 와. 언어가 그냥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또 변화시킬 수도 있는 어떤 강력한 도구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질문들이 정말 수업의 방향을 확 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단순히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나 가치관까지 같이 키우려는 설계군요. 그럼 이 질문들을 가지고 실제 수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10차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1차시, 2차시는 약간 워밍업. 그런 느낌이에요. 반려동물 특징이나 감정 묘사할 때 필요한 단어, 표현 배우고 뭐 질문할 때 쓰는 의문문 같은 기본 문법 익히고요. 네, 기본 도구 장착 단계죠.
듣기나 짤짤 말하기 하면서 바로바로 써보는 것 같고요. 아마 2단계부터 아까 그 첫 번째 탐구 질문, 어떤 어휘나 표현이 효과적이고 존중을 담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단어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주는 느낌 같은 것까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3차 시부터 5차 시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글을 쓰는 단계로 들어가요. 예식을 읽어보고 각자 좋아하는 반려동물 조사해서 초안을 쓰는 거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플랭이라는 AI 코스웨어를 써서 피드백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기술 활용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인데요. 플랜 같은 AI 글쓰기 도우미는 학생들 각자의 수준이나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문법, 어휘, 문장 구조 같은 걸 구체적으로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거든요. 오, 사실 교사가 모든 학생한테 그렇게 일일이 자세하게 피드백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한계를 좀 보완해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글쓰기 실력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거죠. 와, 진짜 옆에 개인 튜터가 붙어있는 느낌이겠는데요? 학생들이 AI 피드백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AI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학생들이 내 글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받는다는 그 경험 자체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6차 시 활동이 이 경험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AI 피드백 보고 자기 글을 직접 고쳐 써보고 더 나아가서 플랭이 제공하는 평가 기준, 그 루브릭 있잖아요. 네네, 루브릭. 그걸 보면서 좋은 글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기준을 좀 인식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글쓰기 연습까지 해보는 거예요. 아, 그냥 피드백만 받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을 자기 걸로 만들고 목표를 향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기술 써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학습의 질 자체를 높이는 그런 설계군요. 그리고 7차 시에는 이렇게 연습한 걸 바탕으로 논술형 수행평가를 보고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처음 목표였던 반려동물 묘사에 대한 과정과 평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GRA SPS 모델에서 정했던 초기 목표랑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했나 확인하는 단계죠. 근데 이 수업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8차 시부터 이 수업 주제가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확 넓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좀 개인적이고 친숙한 내 반려동물 얘기였다면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좀 더 크고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네,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조사하고 왜 보호해야 하는지, 우린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생명 존중 메시지를 만드는 활동으로 바뀌어요. 이 전환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게 바로 이 수업 설계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학생들이 갈고 닦았던 영어 표현 능력, 정보 찾는 능력, 그리고 AI 도구 써서 글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큰 목적, 그러니까 멸종위기 동물 보호라는 가치 있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아,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게 실제 세상 문제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멋진데요? 그리고 9차 시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조사한 내용이랑 자기가 만든 생명 존중 메시지를 가지고 캔바라는 디자인 도구를 써서 멸종위기 동물 마스코트를 직접 만들어요. 와, 글쓰기를 넘어서 시각적인 표현까지 해야 하는 꽤 창의적인 활동인데요. 그렇죠. 캔바가 쓰기 쉬우면서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잖아요. 네, 저도 가끔 써요. 학생들이 조사한 정보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냥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마스코트라는 좀 매력적인 시각 형태로 딱 만들어서 표현하게 이끄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떤 이미지가 내 메시지를 잘 보여줄까? 색감이나 글씨체는 어떤 느낌을 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시각적인 소통력, 그러니까 비주얼 리터러시를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담아서 디자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목표 중에 적절한 매체 활용해서 정보윤리 지키면서 표현하기, 이거랑도 깡 맞아 떨어져요. 단순히 캔바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디지털 도구를 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저작권 문제 같은 정보윤리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0차 시입니다. 각자 열심히 만든 멸종위기 동물 마스코트랑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서로 작품 보면서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걸 통해서 동물 존중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변에 알리는 노력까지 이어지면서 이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거네요. 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이 대단합니다. 네, 이 수업 흐름을 쭉 보면 기술 활용이 그냥 신기한 거 한번 써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랭은 개별 맞춤 피드백으로 글쓰기 실력 향상을 돕고 캔바는 배운 내용이랑 메시지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각화해서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요. 기술이 학습 과정이랑 결과물 모두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수업이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아주 개인적인 데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탐구 질문으로 생각이 깊어지고 AI나 디자인 도구 같은 날개를 달아서 마지막에는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지구적인 고민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점진적인 확장 과정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그냥 영어 단어 몇 개, 문법 몇 개 외우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깊고 좀 울림 있는 배움의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이 수업 설계가 가진 가장 큰 교육적 가치, 그러니까 확장성과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라는 언어 능력을 배우는 걸 넘어서 그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설계된 거죠. 개인의 관심사, 그러니까 반려동물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인 책임감, 멸종위기 동물 보호로, 그리고 그걸 또 구체적인 실천, 마스코트 제작이나 메시지 확산으로 나아가는 이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결고리. 학생들이 캔다나 프레니 같은 도구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 잘 다루려고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를 더 잘 표현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학습 동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건 지식이나 기능을 그냥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서 배운 걸 자기 삶이랑 연결하고 내면화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교육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설계라고 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중학교 영어 수업 설계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인 반려동물 묘사에서 출발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막 흔들어 깨우는 탐구 질문을 던지고 AI 글쓰기 도움이나 디자인 툴 같은 현대 기술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더 넓은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고 또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여정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과정을 봤습니다. 네. 단순한 수업 계획서 한 장이 아니라 교육이 어떻게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참 흥미로운 사례였네요. 이 전체 흐름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이 수업 설계는 언어 능력 향상이라는 기능적인 목표랑 생명 존중 같은 가치 교육이 절대 분리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효과적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교과서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삶, 또 그들의 관심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랑 의미 있게 연결될 때 배움은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학생들이 영어를 왜 배워야 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뭐 시험 점수나 좋은 대학 가려고 이걸 넘어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생명이랑 공감하고 또 좋은 변화를 만드는데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정말 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웠던 학창시절 혹은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계시다면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배움 혹은 지금의 배움이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필요를 넘어서 어떤 좀 더 큰 사회적인 목적이나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연결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런 강한 연결의 경험이 있었다면 혹은 반대로 전혀 그런 연결이 없었다고 느끼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학습 경험이나 동기 그리고 배움의 깊이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각자의 경험 속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생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